이전까지 읽었던 내용은 138페이지까지 읽었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139페이지 대중의 눈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하는 내용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게 풀어놨어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글을 좀 어려운 어휘들을 써가지고 좀 지루할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밑밥을 깔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중의 눈. 본문. 문서 작성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는 문서는 공개하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 포로들이 겪은 일을 생각하면 중공군은 중요한 심리 원칙 하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듯하다. 공개적 입장 표명이야말로 가장 오래도록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 말이다. 중공군은 미군 포로들의 친공산주의적 작문을 다른 포로들에게 끊임없이 공개했다. 수용소 주변에 게시하기도 했고 토론회 등에서 작성자에게 직접 낭독하라고도 했으며 심지어 수용소 라디오 방송에서 읽어주기도 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더 많이 공개할수록 더 유리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면 일관성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 입장을 고수하려는 욕망이 생긴다. 일관성 있는 것이 사회에서 얼마나 바람직한 특징인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일관성 없는 사람은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귀가 얇고 경솔한 사람으로 매도되는 반면 일관성 있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확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건전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마치 저처럼요. 그러므로 누구나 자신이 일관성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행위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공개할수록 체면상 그 입장을 더욱 고수하려고 들 것이다. 기본적인 일관성은 있는 편이죠. 그 중에서 변주도 좀 부리는 편이기도 하긴 합니다만. 공개적 입장 표명이 앞으로의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두 명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모튼 도이치와 헤럴드 제라드가 시행한 실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구진은 먼저 대학생들에게 여러 개의 선을 보여주고 마음속으로 길이를 짐작하게 했다. 이때 첫 번째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짐작한 수치를 종이에 적고 서명해 실험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공개하도록 했다. 두 번째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짐작한 수치를 금방 썼다가 지울 수 있는 매직패드에 몰래 적었다가 누가 보기 전에 얼른 지움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자신한테만 분명히 하도록 했다. 세 번째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아예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 없이 짐작한 수치를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도록 했다. 도이치와 제라드는 이런 식으로 일부 학생들에게는 공개적으로 또 다른 일부 학생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했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입장 표명이 필요 없는 상황까지 마련했다. 도이치와 제라드의 목적은 새 집단의 학생들 가운데 기존 판단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을 때 자신의 첫 판단을 가장 강하게 고수하는 집단이 어느 쪽인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에게 첫 판단이 잘못됐음을 시사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 후 판단을 번복할 기회를 부여했다. 실험 결과는 매우 분명했다. 기존 선택을 가장 쉽게 포기한 집단은 자신의 판단 내용을 적지 않은 집단이었다. 이들은 머릿속에 담고 있던 자신의 첫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자 금방 새로운 정보의 영향을 받아 자신이 앞서 옳다고 생각했던 결정을 쉽게 번복했다. 입장 정립을 하지 않았던 이 집단에 비해 자신의 판단을 매직패드에 잠깐 기록했다가 지운 집단은 판단을 번복할 기회를 줘도 의견을 바꾸는데 다소 머뭇거렸다.
비록 자신한테만 했던 입장 정립이었지만 일단 첫 판단을 글로 적었으므로 기존 결정과 모순되는 새로운 증거의 영향을 거부하고 기존 결정을 고수하려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견 번복을 가장 강하게 거부한 집단은 바로 자신의 첫 판단을 공개적으로 보고한 집단이었다. 이 집단을 가장 완고한 집단으로 이끈 것은 바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었다.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내가 내린 판단을 누군가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었을 적에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어떤 책임감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내가 생각으로만, 마음속으로만 담고 있는 것은 언젠가 내가 변심할 수도 있고 이걸 번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무의식이 깔려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에게 뭔가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에 좀 책임을 질 수 있다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편이지 않나요? 저는 좀 지금의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살 수 없잖아, 사람이. 자기 말에 책임지기 싫다고. 그리고 저는 워낙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송도 하고 있겠죠? 일관성보다는 정확성이 생명인 상황에서도 이런 완고함이 나타날 수 있다. 6명에서 12명의 모의 배심원에게 판단이 까다로운 사건의 평결을 맡긴 어느 실험에서 배심원들이 비밀 투표가 아니라 손을 들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에 평결 불능, 배심원의 의견이 엇갈려 평결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평결 불능 판정이 더 자주 나타났다. 배심원들이 일단 공개적으로 첫 번째 의견을 밝히고 나면 다시 공개적으로 번복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배심원장이 공개 투표보다는 비밀 투표를 선택하면 평결 불능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자신이 공개적으로 밝힌 의견을 가장 완강히 고수한다는 도이치와 제라드의 발견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 등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비만 클리닉에서는 사람들이 체중 감량 결심을 한 경우 군침 도는 제과점 진열장이나 코끝을 간지리는 음식 냄새, 늦은 밤 야식 광고 등에 아주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공개 선언이라는, 공개 처형 아닌가요, 이거? 공개 선언이라는 튼튼한 기둥을 세워준다. 체중 감량 목표를 종이에 적어 친구, 친척, 이웃 등 되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라고 유도한다. 모든 방법에서 실패한 사람도 이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 위시님도 운동을 요즘에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이어트 목적이신지 몸을 좀 멋있게 만들려는 목적이신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였으나 그 목적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나는 꼭 이럴 것이야 라고 당당하게 밝혀두는 건 어떨런지요. 저에 대한 이러한 사랑의 마음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포함해서 더불어. 하지만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지만 요즘 운동 안 간다고 칼답을 내려버리는 위시님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목표를 포기한 건 아니시지요? 잠깐 쉬고 있는 것뿐이시지요? 네,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까지 잘 보았고요. 그럼 저는 책으로 또 회피를 해서 읽어나가 보도록 하자면,
물론 공개 선언을 하려고 특수 클리닉에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샌디에이고의 한 여성은 이런 식의 공개 선언을 활용해 마침내 금연에 성공한 방법을 적어 보냈다.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들은 후라고 기억합니다. 그런 비슷한 경고를 들을 때마다 금연을 결심하곤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강한 자존심을 이용해서 이 빌어먹을 습관을 고쳐먹으면 어떨까? 아주 건강하게 이용했네요. 저는 좋게 평가받고 싶은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새기지 않은 깨끗한 명함지를 사다가 뒷면마다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약속을 적은 명함에 서명을 해서 목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아버지, 동부에 사는 남동생, 직장 상사, 제일 친한 여자친구, 전 남편 등 모두에게 명함을 전했지만 딱 한 사람,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만은 제외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너무 푹 빠져 있던 때라 그 사람만큼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남자친구한테도 명함을 줄까 하고 2번이나 망설였지만 그 사람한테까지 약속을 못 지키면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귀여우시네요, 이분.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우리는 같은 회사에 근무합니다라고 적혀있네요. 남자친구가 사내 연애를 하고 있군요. 남자친구한테 뚜벅뚜벅 걸어가 명함을 건네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분 정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멋진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본인의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을 잘 이겨내고 강하게 마음 먹었네요. 단번에 담배를 끊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000번도 넘게 다시 담배를 피워 물까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이렇게 무너지면 내 목록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나약한 인간으로 판단할지를 상상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더군요. 그 이후로 담배를 완전히 끊었답니다. 해피엔딩이네요. 네, 이분은 자기 자신을 되게 잘 파악하셨다. 자기가 가진 성질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하고 그거를 아주 영리하게 이용을 잘했네요. 본인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본받아야겠어요. 근데 저는 자존심이 강하진 않는 편이라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저의 성질을 찾아내서 나쁜 습관을 고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 딱히 나쁜 습관 없는데요. 다음 소제목 수고의 효과. 본문. 입장 정립에 더 많이 노력할수록 태도 또한 확연히 달라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 증거는 우리 주변은 물론이고 저 멀리 원시 부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신문의 공연 정보란부터 살펴보자. 대중음악 콘서트 광고가 실렸는데 가장 중요한 티켓 가격 정보가 빠져 있다. 공연 기획자가 입장권 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고가의 티켓 가격에 팬들이 구매할 엄두를 내지 못할까 두려워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관심이 있는 팬이라면 전화를 걸거나 티켓 판매처를 방문해 티켓 가격을 곧바로 확인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공연 기획자는 잠재 고객들이 그런 식으로 전화나 방문을 하고 나면 티켓 구매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티켓 가격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거는 행동 자체가 이미 콘서트에 대한 첫 번째 입장 정립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통화 중 신호가 울릴 때마다 다시 버튼을 누르면서 한참을 기다린 수고를 덧붙여 보라.
티켓 가격을 공개할 무렵이면 팬들은 이미 공연 기획자가 원하는 바로 그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즉, 공연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수고스럽게 헌신한 상태 말이다. 수고스러운 입장 정립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는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프리카 남부의 통가 부족은 복잡한 성년 의식을 통과한 소년만 부족의 남자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풍습이 있다. 원시 부족 소년들이 대부분 그렇듯 통가족 소년도 정식으로 부족의 사회 일원이 되려면 엄청난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인류학자 와이팅, 클러콘, 앤서니는 소년들이 겪어야 하는 석 달의 험난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했다. 정말 험난할 것 같다는 예상이 지금 드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례. 남자아이가 10살에서 16살 정도에 이르면 부모는 아이를 4,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할례 학교에 보낸다. 남자아이는 그곳에서 또래애들과 함께 부족의 성인 남성들이 부과하는 호된 신고식을 치른다. 성년의식의 첫 단계는 두 줄로 늘어선 어른들한테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것이다. 흠칫 맞고 나서 옷을 모두 벗고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다. 그러고 나면 사자 갈기를 뒤집어 쓴 사자 인간이 나타나 널찍한 바위 위에 남자아이와 마주 앉는다. 남자아이가 뒤통수를 한 대 맞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사자 인간이 순식간에 남자아이의 포피를 잘라내 할례를 끝난다. 생식기의 포피요? 표피이겠죠? 포피요? 포피가 뭐죠? 강아지 이름 같네요. 포피를 잘라내 할례를 끝낸다. 할례가 끝난 아이는 이후 석 달 동안 오직 입문자들만 접근하는 신비의 광야에 격리된다. 생식기를 자른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번식을 할 수가 없지 않나요? 남자아이는 성년의식을 치르는 동안 매질과 추위, 갈증, 혐오식품, 처벌, 살해 위협이라는 6가지 혹독한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 너무한데요? 아주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기만 해도 남자아이는 특별히 매질의 임무를 부여받은 선배한테 구타를 당한다. 여기 무슨 교도소인가요? 추운 날씨에 이불도 없이 자면서 추위를 견뎌야 한다. 석 달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한다. 영양에 위해서 끄집어낸 반쯤 소화된 역겨운 풀을 음식 위에 뿌려서 먹어야 한다. 성년의식과 관련한 중요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한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면 규칙을 위반한 소년에게는 두 손가락 사이에 막대를 끼운 다음 힘이 센 성인 남성이 소년의 손가락이 거의 부러질 때마다 압박을 가하며 고통을 준다. 또한 탈출을 시도하거나 성년의식의 비밀을 여자나 미성년자에게 누설하는 자는 목을 매달고 시체를 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한다. 언뜻 보면 참 터무니없고 괴상한 관습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방송을 좀 힘겹게 해나갔던지라 목이 조금 아픕니다. 좀 많이 아파서 언뜻 안 봐도 그냥 봐도 참 터무니없고 괴상한 관습인데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부터 읽어 나가 볼게요.